제가 요즘은요, 이 LA에 나오는 그 상수도에다 리치움이라는 광물질을 좀 이렇게 섞어서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그 공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이 LA에서 벌써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한 십몇 년마다 아주 그 슬프고 정말 화나고 속상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몇 년 전에도 어떤 남자분이 자기 아이들이랑 와이프를 갖다가 차에다 같이 넣고서는 차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가족이 전부 다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자살을 하고 싶으니까 그 가족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요즘 또 그런 슬픈 일들이 지금 LA에서 생기고 있거든요. 한인들 사이에서. 경제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루었던 분인데 딸과 부인을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고, 또 어떤 케이스는 그분은 이제 LA가 아니고 조금 여기서 떨어진 곳인데 굉장히 전문가십니다. 남들도 도와주고 그런 전문가신데 마찬가지로 가족을 살해 먼저 하시고 자신이 자살을 한 이런 슬픈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 생활이나 한국 생활이나 살다 보면 다 스트레스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운 적이 없었고요. 그때 못 배웠더라도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평생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하실 새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 한국 분들이 참 주의산만증이 많거든요. 그 주의산만증 있는 분들이 하는 일이 한 곳에 자기가 몰두하면 그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것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할 생각을 별로 안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 아픕니다. 특히 사람이라는 게요,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나고 나의 자식이지만 하나의 인간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장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녀들도 기르고 부인하고도 사랑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 자기의 소유물은 아니거든요. 아이에게도 자기 자신의 책임감이 있는 거고요. 부인도 어른인데 어떻게 가족들을 다 같이 이렇게 살해를 하고 자기가 자살을 한다는 거는, 자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상하고 가슴 아픈데, 가족들을, 하나의 생명체들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이렇게 파괴시킬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10여 년마다 여기서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정신과에서 어떻게 치료를 할래도 오시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한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도와주시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직 잘 못 느끼더라도 여러분들 선각자의 입장으로서 교회 장로님이라던가 권사님이라던가 집사님이라던가 아니면 교회의 같은 신도로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제가 하는 것이 제 이 유튜브의 가장 근본적인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일이 지금 다시 또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한 번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유엔에서요, 그 자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세계 전체를 통해서 이제 자살 원인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은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심장병이나 두뇌에서 일어나는 그 CVA, Cerebral Vascular Accident라고 그래가지고 대뇌 출혈이라던가 대뇌 경색이라던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암, 그다음에 심장병, 이 세 가지가 제일 사망의 원인이지만, 이 자살은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보면 15번째 원인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5세부터 29세 사이에서는 자살이 사망 원인의 두 번째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교통사고죠. 그 교통사고도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숨겨진 자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저를 보러 오는 청소년들이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은요, 그 약간 술 취해가지고 오면서
저는요, 오면서 누가 저를 갖다 쳐서 저를 죽게 했으면은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이런 말을 하세요. 또 자기가 약간 술이 취했으니까 남을 교통사고로 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교통사고 자체가 어떤 점에서는 숨겨진 자살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이고요. 근데 이런 자살한 사람들의 이제 우리 그걸 갖다 psychological autopsy, 심리적 부검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어땠는가를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그 의사라던가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정신적인 부검을 해보면은 대부분은 우울증세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우울증 중에서도 주요 우울증이나 양극성 우울증, 양극성 질환이 있었거나 아니면 불안이 심해도 자살을 합니다. 불안증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되고 그러면은 그것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술이나 다른 물질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할 수 있는 이 전두엽이 마비가 되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데 뇌가 발달할 때는요, 되게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게 숨골, 그 다음에 림빅 시스템이 이게 이제 그 변형계가 감정내, 그럼 마지막으로 발달되는 게 여기 전두엽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이게 뇌의 발달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늦게 발달이 돼요. 여기는 25살이 돼야지 완전히 다 성숙해지고 요즘은 사춘기가 되는 것이 여자애들은요, 한 10살부터 시작하고 남자애들 12살부터 시작하니까 한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어렵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걸 여기서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르니까 감정대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물질장애, 그다음 조현병에서도 한 5 내지 10%의 조현병 환자들이 자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하면서 제 1년 차에 제일 먼저 제가 자살로 환자를 잃었던 환자가 미군 육군에서 이제 병 때문에 제대하게 된 병사였습니다. 조현병에서도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서운 것이 이 이팅 디소더입니다. 섭생장애. 제가 한국 소설을 읽다 보면은 정신과에 대한 책을 굉장히 그걸 자세히 쓴 저자가 한강 씨예요. 한강 씨의 그대의 차가운 손, 이 책을 읽으시면은요, 이 섭생장애 중에서 불리미아, 폭식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거기 설명이 나옵니다. 이분이 환자의 이야기를 갖다가 저같이 정신적인 증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그 환자가 아주 절실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보니까 불리미아더라고요. 물론 절대로 정신과 말이나 이런 건 안 쓰세요. 그런데 그걸 읽다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딴 얘기지만은 식물인간에 대해서 쓴 베지테리언 이것도 얼마나 잘 인간의 변해가는 모습을 잘 그렸습니까? 아주 정신과적인 걸 잘 그리셨는데 이 섭생장애가 죽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폭식장애에 대해서 아주 인물에 대한 그렇게 묘사가 이게 정신과 교과서 읽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미가 있죠. 거기는 지루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 personality disorder, 특히 반사회성 인격장애. 이분들이 사이코패스라는 사람이죠. 이분들이요, 자신들이 범죄도 하고 그렇지만 약물도 많이 쓰고 술도 많이 하고 자살도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경계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자살 기도를 어떤 점에서는 저쪽 사람들 자기 상대방을 갖다 겁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하다 보면은 그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시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에 성공하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자살이 많은 것이 상처 후 스트레스 증상, PTSD.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잘 살아가다가 큰 스트레스를 부딪히면은 거기서 심각하게 이제 자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요, 어린 시절에 어떤 학대를 받았나,
그리고 감정적인 학대였나 아니면 육체적인 학대였나, 많은 경우에 성적 학대도 많습니다. 미국의 그 청소년 여자아이들이요, 4명 중 1명이 성적인 그 어떤 어뷰스를 당했다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명 중에 1명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오빠로부터 이런 사람들로부터 성적인 추행을 당했던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당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자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이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보통 사람들의 4배로 많답니다. 그만큼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런 학대를 받았다던가 나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자살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LA에서 보면은 지금 이 노인들 자살이 많습니다. 특히 부인을 잃었을 때, 또는 이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어떤 병을 갖다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그런 사람들의 예 중에서 미국 그 서양 사람들 중에서는 옛날에 이스트맨 앤 코덱이라는 그 필름 회사가 있었죠. 그러면 이스트맨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 사람이 70 넘어가지고 이 사람이 싱글로 살았습니다. 혼자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스트맨 앤 코덱이라고 안 하고 그냥 코덱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디지털 그 나와가지고 코덱이라는 필름도 지금은 안 쓰지만은 그런 분들, 노인들 중에서 외롭고 힘들던 사람들이 어떤 병의 진단을 받았다거나 갑자기 배우자를 잃었을 때, 이럴 때 자살이 많고요. 음주, 알코올은 이런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알코올을 쓰는 분들이 대개는 많이 우울해집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알코올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조금 하이가 됩니다. 조금 더 마시게 되면 이게 그 전체 두뇌를, 센트럴 너브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우울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전두엽이 이제 마비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오는 방법을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나는 죽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자살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같은 우리 이민자들 중에서 자살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재작년인가 LA 카운티에서 자살한 그 숫자를 갖다 신문에 낸 걸 보니까요, 한국인들의 자살한 그 숫자가요, 아시안들 전체 자살한 숫자의 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이라든가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고, 아시아 중에서는 그다음 중국, 그다음에 월남, 그다음 필리핀 사람 많거든요. 한국은 저 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자살한 사람의 숫자는 이거 다 통틀은 것의 반이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노인들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한국에 자살이 많으면은요, 디아스포라들,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데 퍼져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탈리나 아일랜드 같은 데서 온, 여기서 몇 년을 살았어도요, 그 사람들은 본국의 자살률이 낮으면은요, 여기서도 10 이하예요, 자살률이. 한국은 뭐 28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26으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OECD 국가 중 전체 평균의 2배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은 너무 자살이 많고, 그만큼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격 존중, 인간의 존중하는 심이 아직도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 이거부터가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살이 되게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노인이나 젊은 아이들, 걔네들은 아직 직업도 없죠. 걔네들은 아직 뭐 돈을 벌 수 있는 역량도 없죠. 노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에서 자살이 많은데, 미국같이 선진국가에서는요, 오히려 잘 살고 중류급에서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중년의 남자들이 많이 자살을 한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살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위에 올라오면 외롭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누구한테 가서 하소하기도 힘들고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스트레스가 닥치면 그거 핸들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시오 이코노믹 클래스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자살이 많은가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에 잘 반응하느냐 이제 그게 가장 큰 거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정말 참 누구에게 나오는 거고 인생에서 그 불교에서는 뭐 인생은 고해다. 페인으로 가득 찬 바닷물을 우리가 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스트레스를 전부 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스트레스가 올 때 그거를 자기가 더 굿 스트레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럼 자기를 갖다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친구보다 성적이 떨어져. 그러면은 속상해가지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대신 나는 오히려 운동을 해가지고 나 자신의 위치를 올릴 수도 있고요. 나는 음악을 한다던가 미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는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써 이 사람보다 나아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거를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짱들이나 이제 비교적 성경한 사람들 이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자기가 이제 누구하고 얘기를 못 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수록 자기 친한 친구라던가 목회자라던가 뭐 성당의 신부님이라던가 이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은요 이야기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요 감정을 내가 이 전두엽을 이용해 가지고 오거나이즈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말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감정은 말이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하니까 이 힘들긴 한데 뭔지 잘 몰라요.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말로 한다는 거는 전두엽을 통해서 벌써 나오는 거거든요. 말은 전두엽에서 하지 감정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동물들이 말합니까? 짖기만 하죠. 독이라든가 뭐 야옹이라든가 다 호랑이라든가 우리의 감정은 걔네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림빅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포유동물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요 전두엽을 이용해서 이게 한 걸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올리게 되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본인이 알게 되죠. 그 사람한테 얘기함으로써 나는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말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벌써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면 누구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쓰세요. 왜냐면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게 전부 다 전두엽에서 하는 합리적인 사고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얘기를 하거나 쓰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그거를 음악으로 표현하거나 춤으로 표현하거나 아트로 표현하거나 요새 아트 테라피 많이 합니다. 이걸 갖다 표현하면은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헤아려 볼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내가 이제 거기 스트레스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때 내가 이거를 갖다 어떻게 이겨내기 위해서 보통 때 술을 좋아하셔서 술을 마신다. 안 마시던 사람도 어떤 때 이걸 잊으려고 술을 마신다. 그러면 더 우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이 더 다운되니까요. 그래서 술 마시면 그거는 바로 자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판단으로 좋은 스트레스를 만들려면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살은 개인 문제나 가족 문제로부터 옵니다. 그것들이 이제 어떤 점에서는 나에게 손실을 주는 거죠. feeling of loss. 내 차면이 구겨졌다던가 내가 직장을 잃었다던가 하는 것도요. 결국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셀프 이스팀을 갖다가 깎았기 때문에 그게 우울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 나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말로는 헬플레스해지는 거죠. 헬플레스하게 느끼고 아니면은 나는 앞날에 아무것도 뭐 소망이나 희망 같은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느끼면 그게 호플레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헬플레스나 이제 호플레스 되면은 그게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 의사한테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는 제가 희망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친하지는 못하다면은 되게 뭐라 그러냐면 그때쯤은 잠을 못 자니까 저는 잠을 못 자요. 아니면은 저는 너무 식욕이 없어요. 아니면 두통이 심해요. 뭐 이런 말을 한답니다. 저의 그 의과대학에서 가장 친한 친구 그 유시옥 원장이 저보고 이 유튜브를 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내과 의사인데 자기한테 찾아오는 환자들이요 잠을 못 자요. 나는 너무 불안해요. 아니면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면은 정신과 의사한테 가보세요. 이러면은요 환자만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들고 일어난대요. 어떻게 우리 저 아들을 갖다가 정신과 환자로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느냐. 그래서 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영수가 네가 이 유튜브라도 해가지고 이런 병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과 의사한테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너 이걸 해. 3년 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대로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의사한테 온답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래요. 혹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안 일어나고 그냥 쭉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맨날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그냥 잤으면, 깨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식구들도 뭐 내가 없어지면 좋을 거고 나도 이제 더 걱정 없을 거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다. 요즘 그래서 제가 그 여기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들 그러니까 뭐 내과 의사라던가 패밀리 닥터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그 평생 교육하는데 제가 자주 갑니다. 왜냐면 그분들한테 요새는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혹시라도 자살의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빨리 소셜 워커나 이걸 통해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고 그분들이 정신과로 보낼 수가 있게 이런 것들을 요새 여기서는 많이들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도 제 생각에는 그럴 때가 됐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을 만한 그 뭐랄까 시간적이라던가 정신적인 그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서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자살한 사람들은 한 달 전이나 몇 달 사이에 아니면 몇 주 사이에 의사를 그것도 뭐 그게 꼭 내과 의사가 아니래도 뭐 외과 의사건 무슨 산부인과 의사건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자살한 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어톱시를 해서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교인들이나 자녀나 아니면 자녀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 생각하지도 마 이렇게 막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도록 좀 이렇게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그렇게 큰일이야 자살까지 생각해 이렇게 정도를 갖다 낮추지 마세요. 강도를. 그 사람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좀 얘기하도록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심하면은 내가 핸들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막는 거죠. 그럼 내가 그것까지 안 가니까. 또 일리는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정신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 가서 너 자살하고 싶어? 물어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때 혹시 자살 생각한 적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심한지, 지금 자살을 하기 위해서 내가 권총을 준비했다던가 노끈을 준비해놨다던가 약을 이만큼 모아놔뒀던가, 그러면 그거는 정말 위험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죠. 아니면 내가 그런 생각까지는 안 갔지만은 지금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 그럼 그 얘기 다 들어주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아무에게나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자기가 이것이 이치 안 맞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줄 만큼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 다 들어줄게. 이 강도를 낮추거나 스탑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힘드니까.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을 위한다면 그걸 다 들어줄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움을 찾자. 그래서 소셜 워크한테로 간다던가 클리닉으로 간다던가 정신과 의사를 찾는다던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빨리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정신과 의사한테 이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고요. 어쨌든 내가 그걸 도와주지 못하고 가족이나 친구가 자살을 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의사들도 힘들고요. 가족이나 친구라던가 뭐 다 힘듭니다. 이럴 때는 정신적인 쇼크도 되고, 이게 비현실감, 내가 이게 진짜가 아니겠지. 아니면은 나를 거부했다. 나는 그 사람께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나를 abandon했다. 나를 버려올 것 같다. 많은 가족이나 어린애들 특히 그렇게 느끼겠죠. 그럼 이런 감정을 갖게 돼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룹을 통해서라던가 개인을 통해서라던가, 이게 이제 suicide survivor라고 그러는데, 이 유가족들이 굉장히 그 죄의식을 느낀다던가 어떤 사람들은 수치감을 느낀다던가, 과거에 유럽에서는 자살을 하면 그거를 뭐 형벌을 뭐 하는 거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한국도 자살한 사람들에게는 요즘 그 생명 그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거는요, 어떤 사람이 자살에 성공했다 하면은 대개 그 사람은 27번 그 전에 이거를 갖다 시도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물론 첫 번째로 이제 끝내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은 그 백그라운드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섭생장애, PTSD, 심각한 불안정세, 이런 것들, 성격장애, 이런 것들, 그다음에는 음주나 다른 물질 사용 장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빨리 치료하고 빨리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한국에서 자살을 갖다 방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대로 저는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정신과에 대한 걸 알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공부하시고 아시고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알리시고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국민입니까? 우리 노래도 잘하고 뭐 재주가 많고 참 괜찮은 민족 아닙니까? 같이 살아야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제가 끝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